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로 번졌던 한류 열풍은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분야도 광범위한데요. K-드라마, K-팝을 비롯해 음식, 뷰티, 그리고 한글까지 한류 열풍은 전방위에 걸쳐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들이 바라본 한류의 현 주소도 살펴보죠.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한류는 이미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기획해온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이제 모두 K-팬이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한류는 이미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기획해온 결과물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주라기 공원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과 수출 계획을 세운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 산업의 첫 번째 대형 수출품은 드라마인데요.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좋은 품질과 일본 경쟁작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인도를 휩쓸었고 이제는 서구 시청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데는 대기업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효과를 톡톡히 봤었죠. 트렌드 전문가인 브렌다 가브리엘에 따르면 이러한 한류의 문화적 현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속화됐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한국 콘텐츠가 가득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많이 보게 된 데 따른 결과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류의 인기 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주요 대중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창조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왔죠. 한국 열풍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덕분에 견인력을 얻게 되었고 덕분에 한국 연예 산업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국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오락물의 광범위한 소비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해외 네티즌은 한국의 TV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눈을 떼지 못하게 된다. 액션으로 가득 찬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대부분 한 시즌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없이 이어지는 에피소드에 몰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선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씨앗은 처음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K-드라마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조용히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발매된 싸이의 세계적인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K-팝을 접했죠. 강남스타일의 말춤은 심지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도 시연했을 정도로 인기였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 문화에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싸이의 뒤를 이어 등장한 한국의 슈퍼스타인 BTS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BTS는 지난 수년간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고 대부분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음에도 영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BTS의 성공에 대해서는 팬들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이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BTS는 온라인상에서 팬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BTS는 노래에서 신체적 이미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간편식 판매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령 작년 이맘때에 비해 매출이 250% 이상 급증한 한국식 닭강정은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브리티시 하이스트리트는 이동 중에도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닭강정 메뉴를 출시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이런 한국 음식의 인기는 런던을 넘어 셰필드, 맨체스터, 에든버러, 버밍엄 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슈퍼마켓에서는 현재 한국 식재료와 전문 매장들이 상당수 입점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한국 라면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라면은 2020년 한 해 동안 164%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내 한국 식품 시장은 매년 16%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 또한 인기로 소주는 지금까지 최대 식품 수출 품목이었던 김치보다 무려 4배가량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과 패션도 젊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비비크림이라고 알려진 화장품도 한국산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인기는 터키와 중동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덕분에 미국과 유럽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빼앗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류 열풍이 불게 된 배경에는 지난 10년 동안 주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기타 창구를 통해 콘텐츠를 직접 소비하며 전통적인 방송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오늘날처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죠. 한국 미디어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한류 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면서 그 모든 효과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대해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문화 세계화라는 현상의 가장 최근의 모습 같아 넷플릭스 같은 국제 스트리밍 사이트 덕택에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히트작이 되었어. 문화 세계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미래에는 더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아. 바라건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더 이해하고 가깝게 해줬으면 좋겠어. 혼혈인 내 손녀가 나를 K-팝권 한국 드라마로 이끌어줬고 완전 빠졌어. 손녀와 공감하기 위해서 봤는데 화유기를 본 후에 완전 빠진 거야. 신화, 역사, 문화, 패션, 연기 모두 훌륭했어. 자막을 꺼리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 드라마를 추천해. 한국의 다른 것들의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만 칭찬할 수 없을까? 많은 댓글들을 보면 마치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몇몇 뉴스나 유행하는 쇼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본 쇼들은 서민들의 생활을 보기 좋게 꾸미지 않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모르겠지만 이런 쇼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사회적 고민이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한류가 5천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의 중국을 압도하느냐는 거야. 엄격한 검열 때문에 중국의 작가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안 돼. 그래도 중국 작가들도 일상의 미묘한 측면을 탐구하고 있어. 한국의 쇼나 영화에 대한 칭찬은 불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체 문화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거야. BTS나 TV쇼 말고도 한국 음식, 자동차, 첨단 기술, 영화, 음악이 더 있어. 비서구권 나라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없는 것 같아.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5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전혀 실수가 아니었어. 세계적인 수요를 반영한 거야.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은 한국의 거대한 엔터 산업의 아주 작은 부분이야. 최근 넷플릭스에서 WWW를 봤는데 추천해. 3명의 강력한 여주인공들. 멜로가 체질도 추천해. 아름다운 대사와 연기에 영리하고 재치 있는 로맨스 드라마야. 나는 한국 드라마나 다른 아시아 드라마에 빠져 있어. 처음에는 중국 드라마를 보다가 뭔가 부족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여러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 나는 더빙보다 자막을 좋아하는데 넷플릭스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볼 수 있었어. 세계의 다른 지역을 탐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드라마를 보기를 추천해. 나도 더빙보다는 자막이 좋아.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오디오가 흐릿해지면 볼륨을 더 크게 하기도 해.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한국 마트나 식당도 뉴욕에는 많이 생기고 인기 있어. 최근 맥도날드 BTS 해피밀도 나왔고 미국 주요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어. 단지 소수의 보이 걸그룹 정도가 아니라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소득 불평등과 비윤리적 수단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수년 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인간관계가 대부분 성공적인 쇼의 핵심이야.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매우 감정적인 경험을 겪어. 한국 드라마는 인간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국과는 말이 다른 것 같아. 미국에서는 그런 점은 부수적으로 다뤄지거든. 처음 BTS를 그래미인지 AMA인지에서 봤는데 관객들이 그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 지금은 영어로 가사를 만들어서 그런지 인기가 더욱 증가한 것 같아. 나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가 느껴져. 헐리우드 작품의 95%는 형편없었는데 넷플릭스와 훌루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 덕분에 이제는 미국 작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선한 작품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 같아. 그래도 아직 괜찮은 할리우드 작품이 많아. 듄이나 구찌, 언차티드 등 아직 큰 스크린으로 볼만한 게 있어. 나는 90년대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 일본처럼 한국도 오랫동안 미국을 문화적 기반으로 여겨왔어. 새로운 현상이 아니야. 한국 영화와 음악 산업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 산업은 창의적이고 야심차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등 제작의 자율성이 높은 것 같아. K-팝은 미국 흑인 음악의 모방과 멤버들의 성형수술로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어. 나도 한국 영화는 사랑하지만 K-팝은 별로야. 차라리 90년대 밴드들이 더 좋았어. 그리고 기생충은 오랜만에 나온 최고의 스릴러 중에 하나야. 한국의 문화 산업을 문화적 거물로 묘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미국에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BTS나 블랙핑크 전에도 많은 한국 문화들이 아시아에서 인기 있었어. 미국의 인구가 세계의 5% 미만이야. 미국에서 못 들어봤다고 다른 나라에도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맞아. 한국 드라마나 음악은 칠레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10년 넘게 인기를 끌었어. 미국인들은 자신들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우리는 미국 인구가 세계의 5%라는 것을 잊고 있어. 미국에서 인기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미국인들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정말 기분이 좋아. 나는 이란 영화나 인도 음악 등 다양한 문화를 즐겨. 프랑스어도 공부할 계획인데 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어. 한류는 90년대 이후로 인기를 점점 얻어가고 있어. 오스카 시상식이 전부가 아니야. 한국 영화는 그 전에 베니스, 베를린, 칸에서 수상해왔어. 미국인들이 이제 이것을 발견했다고 새로운 현상이 되는 건 아니야. 나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 단지 걱정은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의식해서 그들의 특색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기존에 봤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즐기기도 해. 모든 것을 미국화할 필요는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